플레이어가 직접 게임 캐릭터가 되어 낭만을 찾아 판타지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자유로운 가상현실 게임 크로노 라이프. 그러나 플레이 3달째 템도 조잡하고 실력도 별로인 주인공 지우는 그 게임 안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현질을 하였지만 장비가 너무 구리다고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들일 뿐 지우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욕설들을 남발하고 있었죠. 하지만 주인공에게 파티 사냥을 권유하는 예쁜 외모와 상냥해 보이는 성격의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지우는 예쁜 그녀를 보며 마음을 연 채로 함께 몹 사냥을 위해 숲에 들어가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도착했다는 말과 함께 그녀가 공격한 무기에 꿰돌려 HP가 바닥이 납니다. 예상치 못한 PVP에 당황한 지우는 진이를 묻지만 그녀는 웃는 얼굴로 있었는데요. 그딴 쓰레기템 필요 없다는 그녀, 단지 PK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웃으면서 모욕적인 말과 함께 주인공을 한 번에 제압하였습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던 지우는 그녀에게서 온갖 모욕을 듣고 죽어 안전지역으로 리스폰되고 울분을 느끼며 좌절합니다. 그리고 홧김에 그 자리에서 모든 장비를 강화해 단기간에 강해지려고 발버둥치지만 장비 강화는 확률적으로 장비가 파괴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강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장비를 강화하던 지우는 결국 모든 장비를 파괴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결국 좌절감에 게임을 접으려던 찰나 지나가던 한 유저에게 기본 무기인 나무 몽둥이를 받고 그 유저가 뉴비라고 생각한 지우는 그 자리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나무 몽둥이를 강화합니다. 그 결과 장비 강화는 쪼렙 무기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고 강화가 높을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당연히 지우도 언젠간 터지겠지라는 심정으로 계속 강화했지만 놀랍게도 생각 없이 강화한 나무 몽둥이로 최대 강화 수치인 99강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확률을 뚫어버려 당황하던 지우는 그만 들고 있던 99강화 나무 몽둥이를 땅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눈앞의 땅이 재난 수준으로 갈라지며 수많은 유저들을 그 충격파로 죽였다는 킬로그가 뜨는 것을 보며 그날 가상현실 게임 역사에 기네스 기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단 한순간 게임 오버된 플레이어 숫자는 85만 명. 그거를 보고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플레이어들. 그리고 일어나며 그는 말했죠. 이젠 너희들이 배울 차례다라고 말이죠. 현재 99강화 나무 몽둥이는 내구도가 없어 총 5번밖에 쓸 수 없는 무기였는데요. 그 상황에서 좌절한 이지우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지만 내구도로 인해 최종 보스를 잡기로 하죠. 99강화 나무 몽둥이 하나만 가지고 우루스를 잡기 위해 가고 쌍두룡 우루스와 대치를 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우루스의 머리가 하나 날아가고 우루스는 그 상황에서 살기 위해 이지우가 혼잣말을 하는 걸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에고소드 크로노 라이프의 최고급 등급 무기입니다. 최강 드래곤 우루스가 99 강화 나무 몽둥이의 영혼의 기속을 함으로 인해 내구도가 무한으로 늘어나고 하늘이 복수를 하라고 시키는 것처럼 일이 풀려나가게 됩니다. 바로 계약으로 인해 우루스의 육체는 소멸하게 되고 영혼은 무게에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는 트리플 S급 현상 수배가 걸려고 현상금 100억 골드였습니다. 세계 5대 길드가 현상 수배가 걸린 지우를 잡기 위해 나섰죠. 우루스를 잡고 로비로 귀환한 지우는 나무 몽둥이에 우루스 영혼이 나타나고 그거에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우루스는 원래 머리가 2개였으나 지우와의 싸움으로 인해 머리 하나는 주고 하나의 존재만이 살아있었는데요. 그리고 우루스는 에고소드에 들어가면서 너무나 귀여워졌습니다. 우루스와 이야기를 하던 중 지우는 현상수배가 된 걸 알게 되었고 우루스는 현상수배가 된 이유가 99강화 나무 몽둥이를 만들고 손이 미끄러져서 80만 명의 유저를 대학살을 하게 된 것이 이유라고 말했고 우루스는 너무나 좋아하게 됩니다. 우루스는 전세계 유저들이 지우를 노린다며 이참에 인간계를 멸망시킬지 물어보기까지 하는데요. 이들은 현상수배인 것을 너무나 즐기고 있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힘순진으로 가고 싶었는데요. 힘순진에 대해서 우루스에게 이야기하던 중 화살 공격을 받게 되고 그 공격을 한 사람은 5대 연합 길드 총사령관 호크아이였습니다. 그 공격을 받고 지우는 다시 일어나 힘순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제대로 힘을 보여주려고 하죠. 이지우의 한방, 이 한방으로 제1왕국의 수도가 호크아이를 포함한 수하들과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호크아이는 부름의 구슬이라
슈팅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하게 되죠. 세계 길드 연합군 약 300만 명을 부르게 되고 모두 함께 지우를 총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우는 몇 번의 공격으로 순식간에 제거해 나가고 마법사가 기술명을 말하는 것을 듣고 너무 멋있는 나머지 지우 자신도 기술명을 지으려고 하죠. 그리고 지우는 올려치기로 고대 마법이 깨지면서 약 300만 명의 싸움에서 처참하게 이들을 전멸시키며 승리를 가져왔죠. 다 처리한 줄 알았지만 처음 나왔던 그녀와 만나게 됩니다. 감정이 상반되어 웃음이 나와버리죠. 이지우는 그녀와 잡담을 하게 되고 그녀가 자신을 죽이고 히든 직업 생명의 여신으로 전직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전직을 하게 된 것이고 지우는 그녀에게 생명의 여신이 아니라 죽음의 여신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우는 그녀를 죽이기 위해 공격을 가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그 공격을 맞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족을 어떻게 인간이 죽이냐고 말을 하였고 지우는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죠. 이 별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전력으로 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행성을 파괴합니다. 그로 인해 크로노라이프 서버는 날아가게 되고 긴급 공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게임 종료가 되었지만 지우는 크로노라이프 세계관 신을 만나게 됩니다. 신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신은 자신의 엄마가 이곳을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곳을 파괴해버린 지우, 그 이야기에서 지우는 누구인지만 물어보고 운영자에 의해 로그아웃 하는 것을 알고 털보라는 사람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로그아웃이 되고 바로 앞에 크로노라이프 사장 최덕배를 만나게 됩니다. 99강화 나무 몽둥이를 회수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지우는 버그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버그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전혀 버그가 없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은 유저에게 간섭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고 이 사장은 게임을 파괴하지 말고 천천히 즐겨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게임으로 들어온 지우 생각에 빠지게 되고 사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 또 다른 주인공 러브가 있습니다. 러브는 격투가로서 게임을 즐기고 있었지만 파티 사냥을 하던 중 진영 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구박을 받게 되죠. 러브는 이 무기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다고 열불을 냅니다. 이 모든 아이템들이 이 게임의 현질을 많이 해서 뽑은 것이었는데요. 그 장면을 보고 지우는 예전에 자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혼자 사냥을 하려고 했지만 러브는 주변에 몬스터들이 몰려왔고 위기에 빠진 러브를 구해주게 되죠. 지우는 러브를 구해주고 파티 사냥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러브는 지우가 뉴비인지 알고 파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는 대량의 학살범으로 현상 수배까지 올라갔던 플레이어 지우. 러브는 알아보지 못하였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비정상적인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였고 크로노라이프에 신고를 하였지만 공식 입장으로는 매우 정상적인 유저라고 공식으로 입장을 표했습니다. 지우가 강한 걸 모르는 것을 알게 된 지우는 힘순진을 할 계획을 합니다. 그리하여 러브에게 썰을 해달라고 졸라고 고수라는 말을 하며 아부를 떨어 러브와 함께 파티 사냥을 하게 됩니다. 같이 파티 사냥을 하려고 지우는 뒤에서만 쳐다보게 되고 러브는 이제 갈 시간이 되어서 로그아웃을 하게 됩니다. 러브는 현실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한사랑이었습니다. 갈 시간이 된 이유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로그아웃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고 그 시간에 지우는 게임에서 안 죽게 때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파티 사냥을 하게 된 지우와 러브 같이 파티 사냥을 하게 되지만 하지만 러브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푸는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파티 사냥을 하던 중 한라산 길드가 와서 러브를 공격하게 됩니다. 싸우던 중 한라산 길드에 있는 도적이 러브의 너클을 빼앗습니다. 힘순진인 지우는 러브를 기절시키고 한라산 길드를 처리합니다. 나중에 러브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경매장에서 입수한 너클을 뺏기 위해 싸웠지만 한라산 길드는 몇 억씩 현질을 하는 사람들 몇 천만원 장비를 위해서 뺏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있었죠. 한라산 길드에 쳐들어간 지우는 모든 것을 박살내고 한라산 길드장에게 현질은 55,000원짜리 초보 용상 패키지밖에 안 했다고 말을 합니다. 옛날 기억 회상을 하게 되고 루나가 나타나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라산 길드를 전부 처치한 공으로 지금까지 쓰러뜨렸던 적들과 포함하여 처음으로 999레벨을 달성하게 됩니다. 마스터 레벨을 달성한 지우는 직업의 신을 만나게 되고 전직을 하지 않는 지우는 모든 무기의 영혼이
콘이 육체에 기들게 됩니다. 마스터 노비스로 전직을 하게 되죠. 혜택으로 능력치가 3배가 되게 됩니다. 한 능력치인 콘엔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힐링 팩터라는 기술을 얻게 됩니다. 초월자의 무기를 하나만 골라야 하지만 지우는 모든 것을 달라고 하려고 싸우게 되는데요. 지우는 큰 어려움 없이 올려치기 한 방으로 직업의 신을 공격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모든 초원자 무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던 지우는 죽은 자의 골짜기로 가서 템 파밍을 하여 돈을 벌게 되죠. 아이템의 정상금은 150골드였고 지우는 이제 플렉스를 하며 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사고 마지막으로는 집을 사고 이 사덕을 돌리는데 거기서 한 사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게임으로 들어간 지우는 우르스의 둥지에 몬스터가 없는 걸 알게 되고 그 몬스터는 우르스의 다른 머리 우라칸이었습니다. 우라칸은 우르스의 4대장을 폭식하여 능력치를 흡수 후 제거를 하게 되었고 게임 데이터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라칸은 루나가 부활시켰고 우라칸은 지우의 복수를 위하여 열심히 능력치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라칸은 유저들을 공격하여 레벨과 능력치를 흡수하였고 레벨은 999까지 되게 됩니다. 유저들의 캐릭터까지 삭제가 됐는데요. 우라칸은 유저들을 계속해서 폭식을 하기 위해 이동을 하다가 러브를 만나게 되고 러브의 능력치를 흡수하여 캐릭터까지 삭제가 됩니다. 그 상황을 봐버린 지우는 우라칸을 공격하게 되고 처음으로 스킬을 사용하게 되죠. 연속 스킬을 사용함으로 인해 행성 하나를 파괴하게 되고 우라칸이 우르스의 또 다른 얼굴인 걸 알게 되며 모든 사건에 우라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라칸을 공격하고 능력치가 감소하면서 모든 유저들의 캐릭터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힐링 팩터가 있는 지우는 우라칸 배 안에서 육체가 재생되게 되어집니다. 육체가 재생이 되었지만 우라칸의 세포와 융합이 되어 있었기에 지우는 우라칸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든 스킬인 폭식을 얻게 됩니다. 마을로 돌아가니 용사로 선택되고 동상까지 세워져 있었는데요. 다시 로그인한 러브는 자신이 한 사랑인 것을 마을에서 밝히게 됩니다. 혼자이던 러브는 하백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고 러브는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러브이면서 한 사랑은 과거의 부모님으로 인해 극한의 부담감에 짓눌려 결국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생겨버렸는데요. 이 상황에 법원에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게임 속에서는 접근 금지가 통하지 않는 세상 부모님이 찾아오게 되었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지우는 하백과 먼저 싸우게 되고 하백은 지우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마지막으로 복사를 사용하며 싸우게 됩니다. 너무나 강력했던 지우는 또 다른 복사된 지우와의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지우는 자신과 똑같은 지우와의 싸움을 하고 너무나 대등하게 싸움을 하면서 게임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백은 도망을 치고 지우는 러브를 구하기 위해 따라가는데요. 러브는 자신을 막고 있던 벽을 넘기 위해 부모님을 공격하여 그 벽을 깨고 나아가죠. 그렇게 게임을 이어나가고 버그 사용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자의 캐릭터명은 엉덩이맨입니다. 하지만 쉽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자는 크로노 라이브 팀장이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 하백의 위기인데요. 이 상황에서 구하기 위해 루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GM 존이 생성되고 안에서는 루나와 엉덩이맨이 싸우고 있었는데요. 비슷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역시 안에는 GM 존 생명의 여신이 풀리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우가 엉덩이맨의 아지트로 가서 속사정을 듣게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 하백의 주인이 필요했었죠. 엉덩이맨과 결판을 지으러 갑니다. GM의 공간으로 간 지우는 히든 스킬들을 사용하는 엉덩이맨을 볼 수 있었는데요. 모든 스탯이 99,999였던 엉덩이맨을 그냥 이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지우 소환술로 크로노 라이프 사장을 소환하게 됩니다. GM존 다음 사장존을 열어 엉덩이맨이 로그아웃하지 못하게 하였고 게임상에서 처리하여 현실로 나와 사장의 폭행과 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손해배상을 갚게 되었습니다. 루나는 인간 모드, 여신 모드로 자유롭게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루나는 일반 모드 상태에서 죽어 유일보스로 죽은 게 아니라 캐릭터가 삭제가 되지 않았죠. 나태의 라이엇이 등장을 하고 그 시간 루나는 수백 년 전 사망한 용사 요피를 부활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태의 라이엇은 선빵으로 지우를 공격했지만 우르스를 사냥하여 모든 순서가 꼬여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초대 용사 요피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나태의 라이엇은 요피에게 레이드 당한다고 경고를 하는데요. 용사 요피 군단이 지켜왔던 세계를 멸망시키기로 떠납니다.
합니다. 세계는 또다시 위험에 휩싸이게 되고 유저들은 싸워봤지만 메인 퀘스트가 너무 빨리 나온 탓에 전혀 딜이 박히지 않아 패배를 하게 되고 요피는 전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무덤으로 가서 살리게 됩니다. 메인 퀘스트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은 게임 서비스 종료가 다가오는 것과 같았는데요. 용사 요피의 승리는 암흑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모든 건 유저에게 달려있다고 공지를 올리죠. 폭식의 히든 스킬로 인해 모든 스탯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스켈레톤은 감정은 없지만 본능에 이끌려 도망치게 되고 압도적인 공포에 빠져듭니다. 거기서 모든 스탯은 99,999로 맞추어 더욱 강해진 지우. 루나는 지우에게 신화 등급의 아이템을 전해줍니다. 러브까지 와서 3자 대면이 이루어지고 여자들이 기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요피는 마왕성으로 가서 전에 사용하던 용사의 검을 잡아 전직을 하게 됩니다. 마왕으로 말이죠. 요피는 바로 마왕군의 군단을 마을로 보냅니다. 막기 위해 지우는 성속성 스킬을 사용했지만 무한정으로 회복을 하는 군단들이 계속 들어와 힘들어하고 있었죠. 지우는 바로 마왕성으로 가서 요피 일행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능력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지우는 놀아주며 싸우는데요. 마왕군과 싸우기 위해 세계 5대 길드와 유저들이 모여 총력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우는 요피 일행과의 싸움이 이뤄지고 싸움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능력치를 반으로 줄이는 기술에 당해버리고 맙니다. 이 상황에서 내려치기를 하려고 마계용 행성은 파괴가 되고 맙니다. 요피는 패배하게 되었고 마왕군은 소멸하고 보상이 주어졌죠. 최고 공로자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신이 나타나 추가 보상까지 주게 됩니다. 최종으로 전직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죠. 하지만 그는 더욱더 재미를 위해 인간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을에서 쉬고 있던 지우, 자신에게 나무 몽둥이를 줬던 유저가 나타나는데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악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해주고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줍니다. 보상을 해주고 싶었지만 쪽지 하나를 건네주고 지우는 거기로 가보니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었고 그녀는 상인으로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밝게 웃으며 자신을 대해주는 모습이 매일이 즐거웠다고 하는데요. 접속을 했을 때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고 초보자들에게 아이템을 나눠주고 이모티콘을 사용하였죠. 그 이야기를 들은 지우는 너무 슬퍼 집으로 뛰어가고 우르스 둥지에서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게 됩니다. 소녀는 너무나 무서웠고 서러움을 표시하는데요. 지우는 이 소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수술대에 올라갔고 다행히 지금은 모두 완치하여 다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속의 마왕군은 싸움에서 패배하여 원망하며 자신들끼리 싸우고 있었는데요. 데드는 진정시키기 위해 마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마왕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자에게 다가가기로 하는데요. 데드는 지우를 발견했지만 그 상황에서 지우를 압도하고 있는 러브를 보고 타켓을 바꾸고 마왕의 핵을 이용하여 러브를 마왕으로 전직시키는데요. 이 상황에 또 다른 곳에서 수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수인은 너무나 강력하고 아르덴 성은 단 한순간에 함락되었습니다. 루나는 마왕 러브를 텔레포트시켜 수인이 있는 곳을 향하였습니다. 루나는 수인이지만 강력한 몬스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우는 구하기 위해 달려가게 됩니다. 3명의 수인은 지우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한 마리 정도는 자신도 쓰러뜨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여 마왕 변신을 하고 고대 수인을 처치합니다. 고대 수인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선전포고를 하며 메인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지우는 그거를 참을 수 없어 직접 찾아갔지만 막아져서 들어가지 못하고 3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세계 5대 길드는 자신들의 약함을 알고 지우에게 가서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르스 사냥터의 장비를 판매하게 되고 유저들은 더욱더 수인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끝나갑니다. 그리고 러브는 요즘 우르스 둥지에서 사냥을 하고 폭풍 레벨업 중이며 이 전쟁이 유저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인 약 100만 명과 유저들은 약 2,500만 명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우도 싸우려고 하던 중 신이 있는 곳으로 텔레포트를 하게 되죠. 신은 지우로 인해 너무 빨리 끝나지 않고 제업을 쌓기 위해 불렀다고 하는데요. 극지룡 아벤타도르가 나타나고 유저들은 위기에 빠진 상황에 지우는 어쩔 수 없이 바라만 볼 수밖에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벤타도르는 폭식과 탐욕의 7죄종이었고 우라칸이 폭식의 업을 쌓지 못하여 아벤타도르에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폭식과 탐욕의 업을 쌓을 때까지 지우는 싸울 수 없었고 업을 쌓고 나서야 지우는 싸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폭식으로 레벨과 능력치를 올려도 이길 수 없다고 아벤타도르는 한 번의 공격으로 무력화가 되었으며 지우는 주변 수인들을 제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인들을 폭식하여 능력치를 올렸고 지우와 싸울 계획을 하는데요. 그 장면에서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지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다지며 싸움을 계속해 나갔는데 마지막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스 브레스를 사용하였지만 지우는 거인의 혼을 사용하여 레벨이 9999로 오른 아벤타도르를 상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지우는 아벤타도르를 죽여도 레벨이 오르지 않는다고 에고소드가 되기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지우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에고소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 너무나 평화로웠지만 요피를 클리어하고 보상으로 받은 천사의 귀걸이, 그 귀걸이는 착용자의 신체를 바꾸는데요. 지우는 여자로 성별이 바뀌게 되며 천계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성별이 바뀌고 천계로 넘어가기 위해 하백에게 연락을 하니 하백은 또다시 상처투성이었고 러브와 같이 천계로 가기 위해 러브도 귀걸이를 장착하고 남자로 바뀌며 바로 천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백의 말이 충격적이었는데요. 라이엇이 곧 죽는다고 합니다. 지우는 하백의 퀘스트가 발생되고 하백의 거울 8개를 얻고 나서야 수락하게 되며 라이엇을 구하기 위해 천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우와 러브는 천계로 넘어가고 처음으로 나타난 몬스터는 천사라는 몬스터를 만나게 되며 러브가 가볍게 처치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라이엇은 동생인 리오레가 라이엇을 묶어두고 있었죠. 공격은 서스름 없이 하고 죽지 않게 힐까지 하면서 공포스럽게 영원히 함께하자고 말까지 합니다. 아이템 만물의 불꽃을 사용하게 되고 보게 된 장면은 라이엇이 잡혀있고 거기에 리오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리오레의 명령으로 지우 일행을 공격하려 했지만 지우는 그걸 해치우며 희열을 느끼게 되는데요. 지우는 계획대로 움직이기 위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았고 천사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붙잡히고 나서 리오레를 만나게 되고 지우가 보기 싫은 나머지 바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역시 힐링 팩터의 힘으로 두동강 났던 몸이 재생을 하게 되며 천계에서 라이엇을 구출하기 위해 돌아다녔고 라이엇이 천계의 수갑이라는 물건은 힘으로 부실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지우는 바로 부시면서 놀라게 됩니다. 밖에 있는 러브는 루나가 알려준 하늘의 샘물을 마시고 성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스킬을 얻게 됩니다. 지우는 라이엇을 구했지만 천사 군단이 전부 오게 되고 그곳에 빠져나오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라이엇이 죽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지우는 이 상황에서 딜을 하게 되는데요. 딜을 받아들인 라이엇은 지우가 전부 죽이지 않고 구출을 해줍니다. 한편 러브는 라이엇의 무기를 되찾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지만 미니언이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루나의 공격으로 미니언은 전부 죽이게 되고 바로 라이엇의 무기를 가지고 라이엇에게 향하게 됩니다. 라이엇은 무기를 가지고 각성을 하게 되고 리오레의 능력으로 인해 라이엇이 지우 일행을 공격하게 되죠. 이 상황에서 루나는 지우에게 샘물을 줘서 원래 성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전투에 들어가고 지우는 처음에 맞아주다가 힐링 팩터의 힘으로 전부 회복하고 안 죽게 때리기를 사용하며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라이엇은 패배하게 되고 지우는 리오레의 매혹에 걸렸지만 힐링 팩터로 인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리오레의 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오레는 항복을 하고 지우가 흡수하려는 것을 라이엇이 막습니다. 그래도 동생이라고 보듬어 주려고 하는데요.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 루나는 라이엇을 찾아와 죽이고 맙니다. 그리하여 천계의 침공이 시작이 됐는데 하지만 유저들은 천계 병사들에게 죽어만 가고 천계의 병사들은 최소 레벨 500 이상의 유저들이 상대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비공식 랭커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천계의 병사들을 처치해 나아갔지만 천계의 부군주 리오레는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해 복수를 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럼으로 인해 나태의 제협은 완성이 되었고 마지막 하나의 제협이 남았지만 신은 강제로 러브에게 전직을 시킵니다. 그것은 질투의 제협 러브가 됩니다. 그리고 지우는 리오레에게 죽이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만 듣지 않았고 라이엇은 3일이 지나고 부활을 하게 되죠.
하죠. 페널티로 인해 천사 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루나는 갇혀있던 러브를 향해 질투심을 유발하고 질투의 제업을 이어받은 러브는 캐릭터의 컨트롤을 뺏기고 말고 러브는 질투의 제업을 완성하려고 하죠. 러브는 로그아웃을 하였지만 캐릭터는 그대로 지우와 싸우고 있었고 러브는 마왕의 히든 스킬 죽음의 소나기를 사용하였지만 지우의 에고 팬티로 용의 소나기를 사용합니다. 지우는 러브를 구해주기 위해 최대한 고통 없이 보내려고 했지만 질투의 칠체종은 너무나 끈질겼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상처 하나 없었죠. 직접 때리려고 했지만 대상과 융합하려고 하고 하지만 지우는 강력한 힘으로 이곳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공격을 하고 질투의 칠체종은 해롱 레피아탄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그 머리에는 러브가 있었죠. 그러나 지우는 머리 위에 있는 러브를 보고 차마 때릴 수 없었습니다. 레비아탄을 계속 공격하며 이번에는 달과 융합을 하게 됩니다. 지우는 달과 융합한 실제종을 공격하기 위해 행성 부셔 업그레이드 우주 부셔를 보여주었고 러브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 이후 지우와 한사랑은 데이트를 하며 두근두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크로노 라이브를 지내던 중 하늘의 초록빛의 하늘과 거대한 눈이 나타나게 됩니다. 라스트 퀘스트가 모든 유저에게 울리게 된 것이죠. 괴물과 싸우기 위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서 싸우게 되는데 그 차원에서 루나를 만나게 되고 루나와 신과 협업하여 지우와 싸우게 됩니다. 신을 쓰러뜨려도 루나가 되살려내면서 계속해서 싸우게 되었죠. 거기서 헬링 팩터를 사용 못하게 하는 비밀을 맞아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우의 친구 신은 파괴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P1만 남은 지우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여 힐링 팩터를 발동시키죠. 복사격을 사용하여 신의 육체와 루나를 같이 공격하게 됩니다.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때리며 머리만 계속해서 공격하였고 과거에 당했던 굴욕과 패드립의 완벽한 복수를 하게 되죠. 신의 육체는 페이지 3이 되었고 인간계로 텔레포트 하였습니다. 지우는 원래 차원으로 넘어가고 싶었지만 못 넘어가고 그저 바람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라이어가 모든 유저들은 신과의 전쟁을 펼치게 되고 지우는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인간계에 있는 신의 육체는 신의 조갑으로 신화 등급 이상으로만 데미지를 줄 수가 있었고 마계와 천계의 조합으로 일단 신의 조각을 처리하게 됩니다. 지우는 자신의 만화를 전부 우르스에게 보내고 쌍두룡 우르스가 강림하게 됩니다. 다른 유저들은 우르스를 보고 공포감이 들었지만 신의 조각들과 우르스의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고 모든 신의 조각들을 전멸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오게 되며 마지막 페이지 파괴의 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르스는 최선을 다해 지우와 만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실력이 너무 많이 차이 났기 때문에 신과 자폭을 하려고 결정을 하려고 지우는 신의 보옥을 파괴하여 나오게 됩니다. 지우는 신의 보옥을 파괴함으로 신으로 전직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신과의 전투가 시작되고 아직 전직을 하지 못한 지우는 신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우의 공격은 신에게 타격을 줄 수가 없었고 지우는 세계 유저들, 마족들, 우르스 군단 총 전력으로 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유저들과 싸우면서 지우는 신으로 전직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 무의식의 영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루나는 지우의 무의식 영역으로 들어가서 과거 회상을 하고 자신이 어떻게 게임을 하며 생명의 여신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는데요. 그러던 중 지우는 히든 클래스로 전직을 하게 되며 지우는 혼돈의 신으로 전직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과의 싸움은 중계가 되었고 신이 허무하게 싸우는 장면으로 다른 유저들은 이 상황을 보기 위해 다시 재접속하는데요. 파괴의 신은 모든 걸 포기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도망타고 나무 몽둥이로 신과 우주의 세계의 수많은 별빛을 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라스트 캐스 신으로부터 세상을 지키며 다음 세계를 보여주며 시즌 1이 마무리되게 되죠.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웹툰 나무 몽둥이 82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